네, 안녕하세요. 저자가 이 스탠 바인슈타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 7장. 이 7장 제가 앞에 하니까 이제 이 공매도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주와 같습니까? 예, 대주와 같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죠. 뭐 대차 거래야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증권회사하고 이 주식 갖고 있는 회사하고 하지만 이제 대주거래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 주식 빌려서 하는 거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말로 이 사람들 빅숏, 마이클 버리 얘네들 어쩌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쩌다가 성공한 거지. 얘네들이 뭐 예언자가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아니지만 무식한 놈들이라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뭐 성공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왜 공매도를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여기에는 이제 어떤 차트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공매도를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공매도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공매도가 지금 호텔 신라하고 아모레 퍼시픽 지난주 공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공매도 물량이 3천 몇백억이나 되고 호텔 신라도 1,100억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빨랑 사서 넣어야 돼요. 공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청산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 이거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공매도 주인공이잖아요. 그 암호화폐가 붕괴한다. 이 사람 테슬라 공매도 했다가 뭐 암호화 바이낸스 아니 지금 다 잘못됐어요. 이 사람 견해는 그때 이제 주택 그거는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성공했지. 이 사람이 무슨 예언자로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는 그럼 우리 이 차근차근 되는 부자 되는 법 42회 지금 43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더 큰 예언자가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려볼게요. 뭐 예언이라는 말이 참 우습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탠 바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 내 규칙을 따른다면 공매도가 매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거부하고 또 이렇게 중요하고 수익성 있는 기술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일까? 내가 수년간 들어본 가장 일반적인 답변이다. 많은 투자자가 공매도를 미국인답지 않은 행위. 그렇죠. 이 사람 영화 누가 설명한 거 봐도 미국 망해라, 미국 망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인답지 않은 행위, 한국 주식 망해라. 이거 참 비애국적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고 믿는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스탠 바인슈타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장은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 철학은 시장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우면 그건 단지 숫자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저도 그렇지만 주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회사나 코인이 잘 되기를 응원해야 된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당신의 야구팀이나 축구팀을 응원하는 것과 비슷하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하는 것을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낮은 행위로 여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낙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종종 부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내 견해는 단순하다. 시장과 경제의 현실을 인식하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순환은 인생의 자연적인 현상이며 올렸다 내렸다 하는 주가나 코인 사이클도 마찬가지다.
4단계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애국적인 요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할 때 그 손실을 피하고 매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판 뒤에 그 하락에서 생기는 이익을 갖는 것도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공매도는 실제로 매우 유효한 경제 기능을 제공한다. 공매도는 주식의 하강 속도를 빠르게 하여 그 하락 요인이 속히 없어지게 하는 완충 작용을 한다. 맞아요. 결국 XY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주식을 다시 사야만 한다. 그래서 모든 공매도는 그 주식에 대한 미래 수요를 나타낸다. 주가가 하락하고 공매도로 다시 주식을 사면 수요가 늘어나서 실제로 하락을 늦추게 된다. 이 사람 아모레퍼스픽 같은 것도 지금 공매도 잔량이 3천억인데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수량을 2천억어치를 사건 더 올라가면 5천억, 6천억어치도 사야 되는 거죠. 공매도라는 것은 사서 갚아야 되니까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예요. 1,100억이지만 이게 내려가면은 같은 수량이니까 500억, 600억으로 되지만 올라가면 2천억, 3천억어치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잘못된 거는 올라갈 때 이유 없이 급하게도 올라갑니다. 지금 이 스탠바인슈타인 할배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내 주변 동료 전문가 중에 공매도를 비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는 없다. 이제 다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식 전문가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공매도 하기를 주저하거나 자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우리도 개인에 따라서 증권회사에서 뭐 자금이 충분하고 하면 공매도 가능한 물건은 주식은 빌려줘요. 내가 지나치게 냉소적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일반 대중이 미국인답지 않게 위험한 철조각을 산 다음 그것을 경기장에 남겨두고 가버렸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비애국적이지도 않은 거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 왜? 자기는 팔은 수량만큼 다시 살 거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공매도를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에는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 있다. 당신 그러다가 전 재산 날릴 수도 있어 라는 식이다. 그러한 생각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된다. 만약 당신이 XY 주식을 40달러에 매도하면 그 최악의 상황은 그 회사가 파산하고 그 주식이 결국 0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는 그런 게 없다. 무한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샀을 때는 그렇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매도하면 나중에 다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이론적인 위험은 대부분의 투자가가 스스로 멈출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들은 공매도를 제쳐두고 안전한 길로 돌아간다. 약세장에서 4단계 패턴에 있는 그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사람들은 한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보자면 공매도를 한 당신의 판단이 잘못되어 주식 가격이 점점 높아져서 아까 우리 지금 호텔신라 같은 거요. 점점 높아져서 당신이 매도한 것을 다 받아먹고 올라갈 경우인데 당신이 내 방법을 따르면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다. 감 잡으신 분 계시죠? 코인 시장에 있고 미국 시장에 있고 외국 거래소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바로 스탑오더, 리밋오더, 가격 역지정 주문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없어지죠. 그런데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안 해요. 당신은 이미 내 접근 방식을 충분히 읽고 이해했으니 벌써 답을 알 것이다. 그 방법은 역지정가 매수 주문이다. 매도해 놓은 다음에 매도해 놓은 가격보다 더 불리한 가격으로 사는 거죠. 이 장치는 무한한 손실과 영원한 고통이라는 끔찍한 운명을 결코 당신은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주식 매수 방법에 알려준 것과 다르지 않다. 적절하게 미리 주문을 넣어둔 역지정가 매도 주문 덕택에 당신은 해당 주식을 40달러에서 0달러까지 낮추어가면서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역지정가 매수 주문으로 공매도 한 다음에 현명하게 포석을 깔아두면
XYZ이 4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라갈 때 절대로 매도 포지션을 그냥 유지하게 두진 않을 것이다. 판단 잘못했다 그러면 정산하면 되니까요. 이 중요한 도구를 실행하는 방법을 일단 배워보면 공매도가 나쁘다고 경고하는 친구나 친척의 말이 허무맹랑한 난센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당신이 집, 차, 심지어 아이들을 잃는 일은 없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썸네일에서 달았지만 이 나쁜 놈들은 아니죠. 무식한 놈들이라고요. 마이클 버리 같은 놈들이. 그때는 운이 좋아서 그랬지만 마이클 버리 암호화폐 붕괴될 것, 테슬라 공매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뭐 이 사람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테슬라 공매도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숏을 청산했어요. 주가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풋옵션인데요. 종목 옵션으로 올해 초부터 2021년부터 지난 4월 6월에도 포지션을 계속 늘렸다. 4월 6월에도 공매도를 계속 쳤다. 지금 우리 용어로. 그랬는데 여기서 쳤다 이 말이에요. 공매도를 쳤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이 망했다. 다시 사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테슬라 볼까요? 이 사람이 2021년 4월 6월 달에 여기서 공매도를 쳤나 봐요. 이때도. 여기서부터 2021년 초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공매도를 친 거예요. 여기까지 성공했죠. 아마 여기까지 하면서 이게 다시 3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절었잖아요. 이렇게 절으니까 공매도를 여기서 쫓아 올라가면서 청산을 해버린 거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니까 9월경에 했으니까 여기서 청산을 한 거죠. 이 고점에서. 공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않은 거죠. 공매도 하는 것을 지금 배우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가격 역지정 매수가 주문을 아마 여기서 잘못 걸어뒀든지 했을 거예요. 4단계 확인할 때 하라고 배웠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든지 완전히 지금 4단계로 내려왔고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공매도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 믿으니까 스타보드, 리미도도 같은 역지정 주문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클 버리는 이거 7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물론 이 사람 비난할 생각 없어요. 이건 재무제표가 잘못됐지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식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게 2021년 7월이에요. 이게 30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 붕괴된다고 말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클 버리가 시장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우면 그것이 단지 숫자 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당신 생각과 다른 상황이 오더라도 10 내지 15% 정도의 손실을 보는 수준에서 당신의 공매도는 가격 역지정 주문을 해서 가격 역지정 매수 주문을 해서 내가 매도한 것을 실수했네 그러면서 다시 매수하는 거죠. 아마 마이클 버리도 그렇게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4%만 손해보고서 주가는 4% 올랐는데 아무튼 숏배팅을 큰 손해는 안 보겠죠. 그런데 S&P 500 상투다 위험하다 지금 2008년과 비슷하다고 얘기한 게 이 시점이라는 거죠. 이건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탠 바인슈타인과는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데 비교해 보게 되면 마이클 버리보다는 지금 이 할배의 철학이 훨씬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단계에 있는 주식이 40달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차트 교재에는 차트가 없어요. 2단계에 있는 주식이
40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지만 동시에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35와 8분의 7 달러에 하면 역지정 매도 주문을 해서 손실을 최대 10%로 해당 포지션을 보호하는 것처럼 4단계에 있는 주식을 4단계에 있는 주식을 공매도를 해서 매도를 하지만 내 생각과 달리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비싼 44달러 8분의 1의 역지정가 매수 주문을 해서 당신을 보호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10% 정도의 손해만 보게 된다. 그런데 이 공매도는 무제한 위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난센스는 제발 잊어버려라. 내 방법을 사용하면 가격이 0원이 될 때까지 계속 산다거나 가격이 무한대로 오를 때까지 계속 판다거나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게 가격 역지정가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동아일보사 번역할 때는 다 뺐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공매도 분야를 넣게 된 거고, 내가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예, 어떤 걸 볼 때 내가 물건이 되어서 물건을 보면 관하면 그 본성을 아는데, 내가 물건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감정의 그림자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나랑 뭐 상관없는 거네. 뭐 돈 많은 놈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나 하는 거네. 이러면서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버리 뭐 자기 자산운용사도 만들었지만 시장을 정확히 스탠바인스타인 할버보다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 견해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공매도 이게 있는 게 공매도 잔고 금액이 다들 뭐 HMM은 4천억이나 있네요. 4천억이나 있네요. 아까 아모레퍼스픽 3천억. 이거 잘못된 거 하면 추격 매수해서 다 하기 때문에 다 올라가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처럼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이건 공매도가 많네. 근데 이건 그냥 공매도 많다고 겁낼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공매도가 많아도 좀 지켜보다가 사도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다 메꿔 넣어야 되니까. 4단계가 다 끝나가는데 아직 공매도 잔고가 있다?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30주 이동평균선 이미 올라섰는데 아직 공매도가 1,000억이 있다? 저 사람들 다 쫓아오면서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한테 내가 나의 감정으로만 뭘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물건이 되어서 내가 호텔신라가 되어서 호텔신라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이 되어서 비트코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물, 관물, 성야잖아요. 나온 거.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번역할 때 이걸 다 넣었는데, 나쁜 놈들은 아니지만 무식한 놈들이다. 어쩌다가 한번 성공한 거다. 정말로. 철학이 없다. 철학이 있다고 있는데 잘못된 철학이다. 물론 저 이 사람들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 젊었을 때 이런 철학 저도 없었으니까요. 번역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도 글만 알았지 뜻은 몰랐으니까요. 네, 오늘 일요일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고맙습니다.